1945년 9월 2일 미국의 전함에 한 대표단이 오릅니다. 이들은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바로 미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태평양 전쟁. 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승전국인 미국에게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측 대표인 이 사람 시게마스 마모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리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계속 절뚝절뚝하고 있고요. 왼쪽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 다리가 없는 의족 상태입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년 전 1932년 4월 29일 중국의 상하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상하이 한복판에서 전승기념 축하 행사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시락과 물통만 소지할 수가 있었어요. 삼엄한 경비 속에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쾅 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 고위 관리들, 한 사람은 눈알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내장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다리가 날아가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여러분 앞서 봤었던 시게마츠 마모루라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폭탄을 던진 한 사람이 체포됩니다. 이 사람 눈매가 상당히 매서워 보입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윤봉길입니다. 이 윤봉길은 폭탄 투척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의거 활동이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한 남자가 전화기를 붙들고 고민합니다. 통화를 할지 말지. 고민 끝에 통화 버튼 누릅니다. 오랜만에 들은 그녀의 목소리. 잘 지냈니? 물어보죠. 그래서 이들은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속삭입니다. 코로나로 보지 못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이 남자 결심합니다. 이 여자를 평생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 여자를 보러 가겠다고요. 그리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2022년 3월 대만의 타이페이, 이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수많은 취재진이 이 사람을 취재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구준엽, 원조 한류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이 구준엽 씨는 활동하는 중에 대만의 스타 중에 하나였었던 서희원이라는 이분과 열애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당시 소속사의 반대로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야 됐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여 년이 지나 그녀의 이별 소식을 들은 구준엽은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그 연락 끝에 결국 전화통화 끝에 이렇게 만남 재회를 하게 된 거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다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앞서 있었던 거사가 있었던 당일입니다. 아침 윤봉길이 거사에 나가기 직전 윤봉길의 옆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김구. 윤봉길이 활약하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단장이기도 하죠. 침울한 모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봉길이 김구의 시계를 봅니다. 선생님, 시계가 보니까 조금 저렴하네요. 저에게는 어차피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비싼 시계 차시죠? 저랑 교환하시죠. 이러면서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거사를 일으킵니다. 체포당하겠죠. 자, 윤봉길은 체포 후에 일본 경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 조선은 일본에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래요. 그래요. 실제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내에 있는 태평양 전쟁, 앞서 봤던 일본이 항복한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 독립하고야 말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러한 활동은 상당히 헛된 일이 아니고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윤봉길 그해 12월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당시 중화민국 총통 장제수는요, 당시 사건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이 해냈다니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극찬을 했어요. 이 사람의 본심은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 거야. 나 감동받았어. 한국 독립
우리 중국이 무조건 도와줄게. 시간이 좀 지나서 1943년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영국의 처칠과 만납니다. 이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요. 결국 이 3국이 합의를 하게 돼요.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 것을 우리는 다짐한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우리 독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어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되고요. 국제사회 지지로 연결됐었던 거죠. 광복 후 1946년 3월 일본에서 제1한국인들이 유해 발굴 작업의 한창입니다. 그 중에 윤봉길의 유해가 발굴되게 됩니다. 이 윤봉길의 유해는 국내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김구가 있습니다. 김구와 윤봉길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유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가 이제 기증되게 돼요. 그 시계 어서 많이 봤던 건데 바로 앞서 봤었던 김구와 윤봉길의 시계가 교환됐었던 게 다시 만난 거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구준엽 씨와 서희원 이 둘 역시 다시 만났었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2022년 지금의 대한민국 물질 만능주의의 지금 막 끝판왕 같아요. 조사 한번 보실게요.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감옥 갈 수 있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 조사긴 한데 이 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이건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예전에 비해서 더 이런 그럴 수 있다라는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이 얘기 뭐예요? 나 10억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누구 뭐 이게 해를 가해도 상관없고 막 감옥 가도 전과자 돼도 상관없어. 그래요, 뭐 좀 이해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죠, 내 자식이 10억 생긴다고 전과자가 된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세태 속에서 행복할까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를 쭉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최하위권이죠. 이건 아마도 지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시면은 황폐해진 지구에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터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탐험 작업들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예, 지금 우리 세태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의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진심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답을 찾을 겁니다. 이런 황폐하고 불행한 세태 속에서도 말이죠. 그러한 진심의 마음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김구와 윤봉길 그리고 구준엽, 서희원 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